청구인 측 대리인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피청구인 측 대리인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지금부터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호 공법 헌마 1에 대한 재판 진행합니다. 청구인 측은 5분 내로 간략하게 청구 요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측의 청구의지 발표를 맡은 서호륜입니다. 청구인 측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5가지의 쟁점에 따라 대통령 갑의 탄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갑은 대통령의 신분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악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선거를 충돌하는 책임을 지고 이의 결과를 총괄하고 준수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 제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그리고 제116조 제1항에 근거를 둡니다. 이로 인해 국가기관은 그 권위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지만 갑은 이를 지키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제85조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해당 발언들을 기점으로 이 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보아 갑의 발언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자유선거 원칙의 본질을 훼손한 것입니다. 둘째, 갑은 직무집행 중 얻은 공적 정보를 정과 그 일가에게 사적으로 누설하여 그들이 국정 현안에 관여하도록 했고 정과 그 일가 소위의 세모철강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관습법을 개정하는 등 공직자로서 형평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은 취임 후 세모철강에 관한 사건의 진행 상황과 세모철강과의 수의 계약에 관한 예정 가격 등의 공적 정보들을 정과 그 일가에게 사적으로 유출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27조에 기재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0조가 규정하는 비밀 엄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정보는 수의계약에 관한 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7조 2 제1항의 내용에 정문으로 위배됩니다. 셋째, 갑은 자신의 선거 캠프장이었던 D를 통해 경선 지원금의 명목으로 약 13억 9,640만 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습니다. 양측이 전달받은 증거에 따르면 갑은 자금이 모이는 과정을 D로부터 보고받았고 심지어는 언론이 이러한 정황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갑이 D의 불법 자금 수수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즉, 갑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를 위반했고 형법 제30조부터 제33조에 걸쳐 명시된 공범과 형법 제34조의 간접 정범으로서 정치자금법 제45조와 제46조에 위배되는 D의 불법 자금 수수 행위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넷째, 대통령 갑은 국민 46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국가적 재난 상황인 X건물 붕괴 사고에 관한 최초의 대면 보고를 받은 뒤로 약 5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데 몹시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갑은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고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34조 제6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갑은 사건 관련 서면 보고를 처음 받은 순간부터 인명 구조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써야 했지만 이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제대로 된 인명 구조가 진행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섯째, 갑은 대표자에 대한 신임이 본질적으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며 국민투표 제도를 정치적 도구로 남용하였습니다. 우리 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만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갑은 비록 정책 연계형 국민투표를 제시했지만
양측이 전달받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갑이 제시한 정책 연계형 국민투표에서 다룬 정책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신임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즉, 갑은 정책 연계의 형식만을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의 신임 투표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는 갑이 명백한 속임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우롱한 것이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다룬 헌법 제66조 제2항과 제6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청구인 측은 대통령 갑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청구인 측 5분 내로 간략하게 답변 요지 발표하십시오. 피청구인 측의 답변 요지를 발표할 백민재입니다. 청구인 측에서 주장한 대통령 갑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 무근이며 이에 대한 합당한 증거 또한 없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갑은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정치적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렇지 않더라도 그 발언 내용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선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2022년 2월 22일에 공천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이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인 2022년 2월 10일 이전에 공천한 사실이 없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갑이 특정 정당을 언급한 것은 국민의 의사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피청구인이 수의계약의 예정 가격을 누설한 것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업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세모철강에 전달한 수사 내부 정보는 수사의 종국 단계에 누설되어 수사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정보 누설 행위는 파면담을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네모전자 등 3개의 회사로부터 세모철강의 지원금 요청으로 인한 지원금 관련 뇌물 수수죄는 문화융성이라는 합당한 대통령으로서의 국정과제 수행행위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피소추인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합당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이고 어떠한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거나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의 행위는 형법 제133조 뇌물죄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 갑은 명확한 목적과 내용을 제시한 공문으로 지시하였고 해당 기업들은 자신의 지원금의 행방을 정확히 알고 요청에 응했습니다. 또한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는 때 피소추인이 네모전자 등 3사에 대하여 지원금을 목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기에 대통령의 권한이나 지위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세 번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의장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13억가량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기 2달 전이므로 직무 집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이는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대통령의 성실 의무 위반을 탄핵 소추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 위반이 당해 상황에 적용되는 행위 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와 같은 중대한 성실 의무 위반으로 한정함이 상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쟁점인데 대통령 갑의 발언이 국민의 의사결정, 즉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뿐더러 그 두 대상이 서로 필연적인 관련성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확대적인 해석입니다. 이로써 대통령 갑은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나열하고 있는데 대통령 갑은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당선의 기준을 선거운동의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2022년 2월 22일에 공천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의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인
2022년 2월 10일 이전에 공천인 사실이 없으므로 후보자가 특정되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갑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또한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저희 피청구인 측은 대통령 갑이 공직선거법 제9조와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하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 또한 어긴 사실이 없기에 이 혐의점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